네, 뉴스톱10이 준비한 첫 번째, 두 번째 소식은 민주당 공천 관련된 소식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홍영표 의원과 기동민 의원까지 컷오프가 확정됐습니다. 친문계 인사들 또 비명계 인사들이 연이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민주당 내 공천 갈등이 점점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관련해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대표의 가족은 안 바뀌냐 이런 발언하셨다고 했는데 공천하다 보면 혁신을 하다 보면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대표께서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이재명 대표께서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와 저 그리고 이수진 의원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누구는 되고 기동민은 안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난다고 할 걸, 부인할 걸 아무런 물증도 없는데 그러면 공천 주는 겁니까? 당의 기준이 과연 그것입니까?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이제 3명의 컷오프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 그다음에 친문계인 홍영표 의원, 그다음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 기동민 의원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3명의 후보들 대신에 이 지역구에서 이제 경선을 되거나 또는 단독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재명계 인사로 분류가 된다면서요? 네. 그동안 나왔던 소문들이 거의 사실로 오늘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하위 10%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홍영표 의원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경선은 붙여줄 것이다라는 좀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희망이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제 컷오프가 됐고요. 또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번에 친문 핵심들이 818호에 모여서 그때 논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논의 결과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라임 사건 관련해서 본인과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2명 다 똑같이 지금 기소가 됐는데 지금 이상한 이유로 이수진 의원은 지금 경선에 들어갔고 본인은 컷오프가 됐어요. 그러니까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시인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과연 그게 시인하면 이 컷오프고 시인하지 않으면 붙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친문계 그다음에 비명계에 대한 이제 이런 그 청소 또 비문계에 대한 공천 탈락 이런 것들이 지금 더 강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친명계이긴 하지만 사실상 희생양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보면 정말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친명계 핵심 인사들이 전부 다 배치되면서 결국 이번 공천의 어떤 전체적인 컨셉은 오로지 친명계만 또 친명계 중에서도 찐명계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반증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경선 공천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면요. 영입인재 25호로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가 있는데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 경기 오산에 단독 공천이 됐습니다. 이분은 지난 김은경 혁신위에 들어있던 인물로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 대신에 공식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 성북구에 전략 공천된 김남근 변호사는 원래 인재근 의원의 지역구에 전략 공천될 뻔했으나 인재근 의원이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안기령 후보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다른 이 성북구 기동민 의원의 지역구로 내려왔는데 이분은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이재명 대표 구명운동을 벌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또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고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번에 영입인재로 들어왔던 이재명 대표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친명계 물론 안민석 의원이 빠졌긴 했습니다만 친문계 배제하고 비명계 배제하고 결국은 원외에 있는 이런 이재명계 사람들을 전부 다 공천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명주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앞으로도 공천 작업이 한 절반을 넘어갔으니까요. 나머지도 아직 많은 지역구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본인의 멘트라고 하는 이해찬 전 총리가 임종석 실장에 대한 공천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당일날 바로 결과를 안 내는 걸 봤을 때 이미 예. 그걸 예감했듯이 실제적으로 공천을 주지 않겠다. 뭐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갈 테면 가라 이런 입장이고 결국 마이웨이라고 하는 노선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실제적으로 뭐 자기가 생각해 왔던 심지어는 너무 그 친명의 희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부분적으로 친명스러운 사람들을 먼저 잘라낼 겁니다. 철험애든 아니는 그중에 한 명이 안민석 의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정동영, 박지원도 그 대상이 될 것 같아서 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시스템 공천은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친명, 찐명과 같이 보이는 사람 이 순서대로 자리 배치하는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탈당을 시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비명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검찰 독재 또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에 맞서며 새정치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함께 세우겠다 이러면서 다음 주 혹시 탈당하는 것 아니냐, 탈당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기동민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모두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 내 공천 상황에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안규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홍영표 그다음에 기동민 의원의 공천 배제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혹시 그 전략선거고 홍영표 의원님은 지금 그럼 완전히 컷오프된 거죠? 제가 양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제가 질의응답을 안 받겠습니다. 조금만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네. 기동민 의원은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홍영표 의원 컷오프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경쟁력과 판단해서 한 겁니다. 친명 비명을 구분해서는 아니고 친명 비명을 구분해서 했으면 안민석 의원이나 변재희 의원을 했겠습니까? 그건 뭐 어떤 민주당을 프레임에 걸기 위한 하나의 작동 같고요. 예, 김 교수님. 네. 보면 지금 안규백 의원의 말은 친명, 비명을 구분했으면 안민석 의원이나 변재일 의원을 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변재일 의원은 어제 보니까 본인이 이제 공천 배제될 것을 보면서 내가 친문이라서 이렇게 배제되는 것 아니냐? 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 제가 볼 때 두 분은 좀 덜 찐명인 것 같고요. 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비명계 죽이기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반발이 많기 때문에 한 두 사람 또는 서너 사람 정도는 끼워 넣기 카드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진명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희생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보면 우리 변재일 의원하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4선 이상급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한 16명 정도가 4선 의원인데 그중 한 10명 정도를 전체적으로 컷오프 시키면 일괄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결국 지금 여러 가지 이재명표 공천에 대한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공천 쇄신이라는 부분으로 또 포장을 해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현역 물갈이가 없지 않느냐. 이 국민의힘의 공천 쇄신이 굉장히 뭐 조용한 공천이긴 하지만 밋밋한 공천이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다선 중진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공천 쇄신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카드로 좀 활용할 그렇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홍영표, 기동민, 안민석 의원들은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입니다만 지금 광주 호남의 공천 작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호남에서도 친명계들만 살아남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민형배 의원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후에 복당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탈당하는 척하는 이런 행위는 애초에 무효다.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복당 약속을 누가 했어요? 어디다 복당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봤어요? 확인했어요? 예, 설 변호사님. 네. 복당 내가 하는 거 봤냐 뭐 이렇게 화를 냈는데 결국 복당을 한 거죠, 지금은. 네, 결과적으로 복당을 예. 했고요. 그 복당에 대한 페널티도 안 받았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어떤 탈당이 뭐 본인의 위장 탈당이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뭐 결국에는 절차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본인이 자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검수완박 상황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본인의 어떤 말이 솔직히 그 당시에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본인의 변명이 저는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고요. 어찌됐든 간에 미영배 의원만 현역으로서 광주 지금 선거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돌아온 부분은 어찌됐든 최근에 이런 광주에서 친명 어떤 강화가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거기에 또 더불어서 어떤 세대 교체라든지 현역 교체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그걸 이기는 것이 지금 이영배 의원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뭐 친명의 어떤 강화라는 것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지금 경선을 통해서 현역 물갈이를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많이 됐어요. 어제 발표된 거 보면 광주 광산을, 광주 북가, 북을, 광주 동남과 광주 동남을 등등의 이제 현역 의원들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반면에 민영배 의원은 됐단 말이죠. 똑같이 경선을 붙여도 친명계는 되고 비명계는 떨어지고 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실제 지난 대선 경선 때를 보면 광주 전남에서 가장 먼저 이재명 후보를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후보가 민영배 의원입니다. 그다음에 전남에서는 주철현 의원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정말 뭐 찐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어떠한 당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친명 후보들, 경선 후보들 그리고 나머지 현역 의원들은 뭐 나중에는 자기도 친명이다. 뭐 그래서 뭐 소위 뭐 정청래 의원한테 페이스북에 자기 친명이라고 꼭 써달라, 수박 아니다 써달라라고까지 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주류 입장에서는 너는 친명 아니다. 너는 그냥 친명 호소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저는 경선에서 아마 그런 분들이 대부분 탈락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의 강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찌 보면 현역 의원들의 탈락은 정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옹호하거나 아니면 정말 찐명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걸러내겠다라는 어떤 지금 민주당의 기류를 볼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예, 민주당의 요즘 공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뭐 친명행제, 비명행사, 친명 단수, 비면 경선. 또 오늘 또 광주의 이 호남의 경선 결과를 보면 친명은 뭐 경선에도 당선이 되고 비명은 경선에도 떨어지고 뭐 이런 등의 또 조어가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